네, 담뱃값 인상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자 고등학생 5명 중에 1명은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7명 중에 1명이 술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건강에 위험은 없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담배 피우는 청소년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까 좀 5명에 1명.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한 3, 4% 떨어졌는데 그게 담배값 인상 하나하고 이번에 이제 금연 교육하는 거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무료로 해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성 학생들을 보니까 여학생들은 3% 피고 남학생은 한 14% 정도 피기 때문에 그만큼 좋지가 않은 거죠. 성인이 어느 정도 피냐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의 3분의 1이지만 애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 흡연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폼 잡는 거죠. 어린 흉내를 한다고 자기가 어른같이 핫하고 그런 잡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권하니까 나도 해본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호기심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자기가 쌓인다고 공부에 푸는 잘못된 방법으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흡연을 허용하는 나이를 현행 19살인데 21살로 올려야 된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청소년의 흡연이라는 게 청소년의 건강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담배 피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나오는 게 독소가 많잖아요. 일산화탄소, 이탄화탄소, 뭐 벤조피렌이랑 발암물질까지 있으니까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이 나빠지죠. 두 번째 뭐냐? 이게 머리에 들어가니까 뇌세포를 갖다 망가뜨리니까 뇌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뭐가 생기느냐? 이 자체가 아주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에 문제가 되게 되고 네 번째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궁암이라든지 아니면 불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뭐 성인들도 다 생기지만 우리가 암 같은 거 있잖아요. 폐암이나 이런 모든 머리도 발까지 암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나 또 재밌는 게 제가 찾아봤더니 그 노화가 또 빨리 와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빨리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빨리빨리 노화가 되니까 다른 병도 많이 생기고 암, 뇌혈관 질환도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을 하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물통이 있잖아요. 요만한 물통이 있고 물통이 이만한 게 있어요. 큰 물통. 여기다 독소를 떨어뜨렸으면 어느 게 더 진하죠? 이게 더 진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체격이 더 작고 아주 잘하는 애들 때문에 그만큼 더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렇겠군요. 그만큼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담배도 문제인데 술도 놀랐습니다. 청소년이 7명꼴로 1명이 술을 먹고 취할 정도로 먹는 게 12명 중에 1명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남학생은 20%, 여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3%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술을 갖다 이렇게 먹게 되면 성인들은 좀 큰 사람이니까 그냥 먹지만 제가 절제를 하지만 절제를 못 하다 보니까 먹다 안 먹다 우울증이 잘 빠져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술을 먹게 되면은 특히 그 신체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성장 장애가 옵니다. 세 번째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성적으로 술을 먹게 되면 두뇌 세포가 죽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 네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도 생기면서 호르몬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불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다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술을 먹다 보면 술 먹는 게 버릇이 되잖아요. 뭐가 생기냐? 지방간이 생겨요. 그다음에 지방 간염이 생겨요. 그래도 신화가 지나면 간경화 옵니다. 간경화의 또 50%가 간암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차적으로 겪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요? 어릴 때부터 먹게 되면 체격이 작으니까 그만큼 데미지가 더 많이 갑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소주 한 병 먹었잖아요. 여자 소주 한 병 먹었으면 여자는 한 병 4분의 3 정도 먹은 거, 한 병 반 정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같은 양을 먹어도 여성이 더 문제가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한국 청소년들의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1등주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다 잘하고 있어요. 딱 하나 못한 게 노벨상을 못 탔거든요. 일본보다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일등주의 때문에. 무조건 공부만 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이래서 자유로운 발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애에 저걸 살려줘야 돼요. 장점이 뭔가를 살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옆집 애는 누가 잘했는데 너 형은 잘했는데 너 동생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장점을 칭찬해주면 자기 자가 발전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 애들도 그랬거든요. 저 의사인데 우리 한남은 뭐 하느냐 주사르신데 걔는 컴퓨터 해요. 막내 뭐냐 자기 어카운팅 했다 어카운팅 회계해요. 그거 왜 의사 안 시키냐. 자기가 좋은 거 하면 후회 안 합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부모님들께서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겠네요. 아까 컵에 비유해서 얼마나 흡연에 민감한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민감하게 느낀다고 민감할 하더라고요.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은 아직 두뇌라든지 정서가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뭐예요? 20살, 22살 이유가 그만큼 몸과 정신이 발달됐는데 그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더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고무 같은 문제지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애들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하는 거가 너무 폭동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따라서 하게 되고 또 IS도 난리 났지만 그런 동영상 같은 거 잘못 보는 거 이게 문제도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뭐 게임한다고 밤에 깜깜한 데 보거나 TV 깜깜한 데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청색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청색광은 굉장히 자외선보다 더 지독해요. 그래서 얘가 눈을 뚫고서 망막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신경 같은 거를 갖다 향해서 황반병상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그걸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흥분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도 너무 깜깜한 데 보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흡연, 음주도 문제인데 이런 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 챙기는데 아침 안 먹는 게 참 안 좋다고 합니다. 모르는 학생들이 많대요. 10명 중 3명이 아침을 안 먹는답니다. 그럼 10명 중 3명이 안 먹잖아요. 그 3명 중 제가 보니까 2명은 공부 되게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혈당이 떨어져요. 그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밤토에. 포도당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두뇌 세포하고 두뇌로 이제 영양소하고 산소로 옮기게 적혈구거든요. 얘네들은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적혈구가 비실비실되니까 산소도 잘 못 옮기죠. 두뇌도 잘 발달이 안 되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꼭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 때 어떻게 해요? 또 폭식을 하게 됩니다. 막 먹게 되니까. 그래서 아침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뭐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드세요 아침? 저 잘 안 먹거든요. 드셔야 챙겨 드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 먹도록 하고요. 이제 올바른 그 어떤 습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을 저도 안 먹다 보니까 계속 안 먹게 되더라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식습관을 초반부터 잘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잘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일종의 아침에 한 6시 15분쯤 일어나서 나오거든요. 그래도 꼭 아침 먹습니다. 집사람한테 차려두면 혼나니까 나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편식을 하면 안 되니까. 특히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백질하고 칼슘을 꼭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단백질하고 칼슘이 두뇌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같은 거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